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2026도 2차 1과목 27강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21페이지부터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월 22일까지는 전체 업무방법서를 완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업무방법서는 참고로 좀 더 디테일하게 볼 때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발간될 기출문제집과 예상문제집, 특히 예상문제집에는 이 부분을 다시 업무방법을 압축해서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문제집 중심으로 딱 두 권, 1과목과 2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장까지 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메모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분은 출제가 유력하죠. 어떤 파트에서든지 2차 1과목에서는 평년 수확량 구하라, 그리고 가축, 그리고 보험료 구하라, 이 세 개지는 15점이 출제가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출문제, 예상문제를 통해서 완벽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교재에 대해서 1회부터 11회까지 기출문제집과 예상문제집의 발간은 동영상 아래 더보기를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5월 20일 18시까지 사전 접수하시는 분은 14,000원 정도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의 구성에 대해서 쭉 보시면 영업보험료는 이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합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 순보험료는 지급보험료 재원이 되는 보험료죠. 순보험료는 재원이 된다.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의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보험료다. 이 부가보험료는 정부가 100% 지원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시고, 순보험료에 대해서 정부, 지자체, 계약자 부담보험료를 얼마씩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정부가 100% 부가보험료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순보험료에 대해서 50%를 기본으로 하고 품목에 따라서 33%, 38%, 47%, 48%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암기를 해 놓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리면 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전체 보험료가 얼마지라고 딱 구해 놓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지자체, 계약자 부담료를 이렇게 도출해내는 그런 부분이 시험이 유력합니다. 보험료 산출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 시설에 대해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농부다.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 시설은 각각을 봅니다. 왜냐하면 농업용 시설물이 파손되더라도, 그죠? 이게 파손되더라도 안에 들어있는 부대 시설은 파손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 요율이 다르다.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계산해 줘야 된다 하는 것만 알면 다 주어지는 값입니다. 그래서 보통 약관을 구할 때 적용보험료는 농업시설의 보험가입 금액이 얼마지? 그 다음에 그것의 종별 요율을 합니다. 종별 요율이 있다는 것은 그 구조물이 설치됐을 때 1종이냐 2종이냐 5종이냐에 따라서 튼튼하냐 부실하냐에 따라서 요율을, 종별 요율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또 부대시설의 요율을 주어집니다. 주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이는 된다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이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구한 값에 대해서 나는 3개월만 가입하겠다 또는 5개월만 가입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단기 요율을 적용합니다. 요 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추가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수재 위험에 대해서 부보장 특약이다. 수재 위험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할인을 해주겠죠. 얼마나? 10%. 그래서 이 계산값이 150만원이 나왔다 했을 때 곱하기 0.9에서 10% 할인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서 수재 위험 부보장 특약에 가입했다 했을 때는 90%를 해준다. 요것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과 불은 원수지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재비용 부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90% 하지만 이는 해주지 않습니다. 화재는 물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그죠? 전부 다 보시면 주계약은 시설 작물도
수재위험 부부장책에 가입한 경우는 90% 적용하는데 화재위험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놓기 바랍니다. 화재대물도 마찬가지죠. 화재의 이웃 사촌이죠. 화재를 가입하면서 화재대물 배상 책임에 가입했더라도 수재위험 부장은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수재위험 부부장에 대해서는 할인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90% 해주지만 화재대물 배상 책임은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재위험 보장 특별약관이다 했을 때는 간단하죠. 적용보험료는 보험가입 금액에서 주어지는 것은 화재위험에 대한 보장특약 요율을 주어진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자. 보험가입 금액이 1000만원이다 했을 때 1000만원 곱하기 화재위험 보장 요율, 그럴 때는 뭐 5%다 했을 때는 0.05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그 다음에 난 단기로 5개월만 가입하겠다 했을 때 5개월의 적용지수를 구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네 똑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재 대물배상 책임보험에 특별약관에 가입했을 때 적용보험료를 구하라 했을 때 우리는 암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산출 기초금액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는 1이 어이소, 1이 어이소. 왜? 화재를 내놓고 옆집에서 화재 내놓고 도망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1이 어이소는 1이 어이소. 그래서 1이 어이소, 1이 오, 1이 오, 2, 5, 1이 어이소 해서 1202만 5천원이 기준 산출 기초 금액이 됩니다.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1이 어이소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화재위험 보장 요율에 대해서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요율을 농업시설물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 5%도 하면 0.05를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대물 인상 개수가 있고 단기 요율을 항상 문제에 주어지면 단기 요율을 구해야 된다. 즉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1년보다 적게 가입했다면 단기 요율을 지수를 구해서 1보다 적어야 되겠죠. 1보다 적게 구한 값을 곱해주면 된다. 대물 인상 개수 LOL 개수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섯 재배사 부대시설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한물재산 책임보험의 부분에서 1위 5위소는 똑같이 120, 25, 000은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대물 인상 개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율 적용지수. 그 다음에 종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삼의 해가림 시설은 허접하기 때문에 일종이 없죠. 그래서 3.1 운동에 3이 1이 되지만 요거는 4가 1이 됩니다. 4종이 그 4.1 운동이다. 3.1 운동과 4.1 운동. 4.1이니까 더 좋은 3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9, 0.8, 0.7, 그 다음에 1.1까지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세에서 이런 조건을 바로 일종이라고 주어지지 않고 이 내용을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허용적설침이 허용할 수 있는, 눈이 쌓였을 때 버틸 수 있는 구조체 및 허용 풍속이 지역별 내재해형, 재해를 견딜 수 있는 설계 기준의 100% 이상 120% 미만인 하우스는 기본이더라. 이 기본이 3종일 때, 해가림 시설일 때는 1이 되겠죠. 1이 됩니다. 1이 해가림 시설이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서 농업용 및 부대시설에 있어서는, 버섯 재배사에 있어서는 요처럼 요것이 4.1 운동이다, 4종이 1이다 하는 이 요율 상대도가 중요하더라 하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게 3종이고 그 다음에 4종일 경우에는 친구, 허용지술 및 허용풍속이 지역별 내재형 설계 기준의 100% 미만이면서 허용지술심이 이상이고 허용풍속이 10.5 메타퍼세크 이상인 하우스, 이렇게 해서 요 상세까지도 반드시 기억을 해 놓기를 바랍니다. 자, 단기 요율 적용 지수입니다. 단기 요율 적용 지수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험기간이 나는 짧게 가입하겠다, 나는 15일까지 가입하겠다, 또는 9개월 가입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에 대해서 단기요율 적용지수를 적용합니다. 이럴 때 월에 따라서 10%를 추가로 해줘야 된다. 근데 하지 않는 달은 사고텐이다 하고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텐이다. 그래서 4월, 5월, 10월이 빠져 있죠. 잘 보시면 4, 5 빠지시니까 6, 7, 8, 9, 10월이 빠져 있죠. 11월, 12월, 1, 2, 3. 그래서 사고텐은 요거는 10%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만 10%를 가산해 준다. 그리고 화재위험 보장특약 및 화재대물 배송점은 가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화재위험일 때는 가산하지 않는다 하는 것까지도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 이 요율은 100% 초과할 수 없겠죠. 100% 초과하면 1년을 가입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4개월을 가입하겠다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4월까지다 했기 때문에 뭐 3개월을 가입했다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3개월 가입했다 또는 4개월 가입했을 때, 그러면 4개월 가입했을 때 5, 6, 7, 8을 4개월 가입했다라고 시험에 나오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4개월의 단기요율은 50%, 그죠? 4개월이니까 50% 플러스 사고텐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텐이고 5는 필요 없고 6월, 7월, 8월이 10% 가산하니까 30% 되겠죠. 그래서 이건 80%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요율의 80%를 곱해주면 됩니다. 즉 보험료의 80%면 내면 된다는 거죠. 4개월 가입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물 인상계수, LOE 개수는 단위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30억이죠. 그러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1억이다 했을 때는 요거죠. 그죠? 그래서 1억이다 했을 때는 요겁니다. 3.45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대물 인상 계수는 앞에서 했을 때 대물 인상 계수는 이렇게 살펴본 것이, 이 표는 주겠죠. 암기사항이 아닙니다. 1억이다 줍니다. 1억. 그래서 100이 100만원, 1000만원, 1억이죠. 1억일 때 요 단위에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1억이다 했을 때는 3.45를 곱해줍니다. 이거는 1000만원이죠. 1000만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1이다. 시험에 나올 거는 1억 정도 나올 수 있겠죠. 1억 정도는 이 표를 주기 때문에 1억일 때 헷갈리죠. 이게 1억인가? 이게 1억인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1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잘 100만원, 1000만원, 1억.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도록 해서 3.45를 곱해주면 됩니다. 3.45. 그래서 단기요율 적용지수가 4개월이라 했을 때는 이렇죠. 4개월을 가입하더라도 5, 6, 7, 8개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가입했다라고 문제가 나와준다면 80%를 곱해줘요. 80%. 그래서 산출기초금액을 곱하고 1202500 곱하고 요금료를 주어지겠죠. 자, 그러면 쉽게 10%를 주겠습니다. 그럼 0.1 되겠죠. 곱하기 대물 인상 개수는 1억을 가입했다. 상대가 내가 화재나서 다른 사람이 피해 줄 때 1억만 가입하겠다 했을 때 1억일 때는 3.45를 표에서 찾아야 되죠. 그래서 3.45를 쓰면 되겠죠. 암기사항이 아닙니다. 곱해 단기요율은 4개월이니까 4개월에 50%를 주어졌지만 그 월이 이렇게 계산해서 80%, 0.8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적용보험료를 구하는 방법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1202500 곱하기 요율을 주어준단 말이죠. 10%면 0.1을 곱할 거고, 그 다음에 대물 인상 계수는 1억이다 라고 했을 때는 3.45가 나오기 때문에 3.45 곱하기 0.8이다.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 331만 8,900원이 되더라. 이렇게 계산하는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요율은 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보험료는 안 나오는데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들기 위해서 한 거니까 주어지면 문제에서 주어지는 대로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방법에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공부를 한다면 내용을 확 줄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험료의 환급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거는 15점으로 항상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해서 다른 품목에서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공부해 놓고 난 뒤에 보면 이 부분은 책임 있는 사유 3가지 쓰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은 다른 품목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보험료의 환급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험금, 농업용 시설 및 부대시설의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 해서 농업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급보험금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주겠죠. 자기부담금을 항상 초과하죠. 그래서 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손자보험이기 때문에 자기부담 비율이 아니고 자기부담금이죠.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손해액은 손자보험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구분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도달 보장 특약을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의 목적이 손해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경영감가율을 적용한 시가로 한다 하는 부분도 당연한 거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설 작물의 보장 종류 및 지급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 해서 요 부분은 이제 부장 딸들로 제가 부장 딸들 이렇게 해서 부장 딸들 무시 쪽수로 4가지만 기억하자. 그래서 부추와 장미 딸들은 복수니까 전부 다 나머지 전부 다를 우리는 딸들로 하자. 왜? 딸기의 딸이니까. 무, 시금치, 쪽파, 쑥갓은 또 다른 알파 값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부추와 장미는 나이가 많으시니까 경과 비율이 없습니다. 경과 비율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딸들일 때는 알파 값이 딸이 4명이니까 40%, 무시당하고 쪽팔리는 거는 10%.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버리면 2차 1과목과 2과목을 다 공부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프리카 시험 나왔다면 부장 딸들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걸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사유는 보장하는 제로 한 사고마다 한동 단위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10만원을 초과할 때, 그래서 버섯 했을 때 누드 모델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10만원을 초과할 때 버섯,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키우는 시설 작물에 대해서는 항상 10만원을 초과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피해작물의 재배면적과 피해작물의 단위면적당 보장 생산비 경과비율 피해율, 이 부분은 고추에 대해서 응용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응용됐다. 그래서 모든 공식을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만 잘 고추는 장경피 병자다 해서 가장 긴 장경피 병자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10만원을 초과할 때 주니까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장경피 병자에서 우리는 잔이 고추와 브로콜리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해 작물의 재배 면적에서 피해 작물의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전부 다단 말. 그 다음에 경과 비율, 피해율 이렇게만 구하고 자기부담금은 10만원을 초과하느냐만 체크하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경과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더라. 경과 비율은 수학기 이전과 수학기 중에 보험사고 발생 시 따로 구분하더라. 그래서 준비기 생산비 개수를 우리는 알파라고 한다. 알파 플러스 1 나머지 알파가 40%일 경우 40%는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60% 대해서 생표를 한다. 이렇게 구하면 되죠. 표준 생산일수분의 생장일수 이렇게만 구하면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딸들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1 수학기 중일 때는 1 수표라 그랬죠. 수표다 해서 표준 수학일수분의 수학일수 다 주어지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 미만일 때 산출된 경과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는 경과비율은 10% 해야 되겠죠.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예요. 다 10% 기본이에요. 단 예외일 경우가 있다. 5%가 나왔을 때 5%만 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오토, 오이, 토마토, 고추, 호박, 상추만 있는 그대로 한다. 오토, 고추, 호박, 상추 5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자, 장미도 어렵진 않다. 장미는 이제 좀 우리가 낭만적이죠. 그래서 나무가 사느냐 죽느냐, 나무가 죽지 않은 경우, 살은 경우와 나무가 죽은 경우니까 그때의 기준은 재배 면적에서 장미 단위 면적당 나무 생존 시 보장,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 시 보장 생산 줍니다. 문제에서 생존 시 보장 생산비가 얼마다 했을 때 13,000원이다 이렇게 주겠죠. 그 다음에 고사했을 때는 15,000원이 주어지면 그만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부추는 치엇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 한도가 70%밖에 안 줍니다. 왜냐하면 부추는 잘라도 계속 자라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추의 재배 면적에서 부추 단위 면적당 생산비 그리고 피해율 곱하기 70%다. 장경표 병자에서 응용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기출문제를 응용해서 기출문제를 내놨죠. 비례보상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 비례보상.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재배 면적하고 다 했어. 근데 가입을 적게 했단 말이죠. 그럴 때는 비례보상이다. 이것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12회 시험에 나온다면 제가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에서 문제를 내놨듯이 그 문제를 보면서 아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비례보상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비례보상에 대해서는 언급 안 돼 있지만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례보상을 유심히 봐야 된다. 자, 무시 쪽숙. 무시당하고 무시 쪽숙. 쪽파 쑥갓. 일대는 피해작물 재배면적에서 단위면적 보장 생산비, 경과비율, 피해율, 장경피 등자가 똑같죠. 자는 자기부담금은 10만원 초과시만 지급한다는 것이 버섯과 시설작물의 공통사항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확기 이전일 때 준비기 생산비 개수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표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 알파 값이 얼마냐 했는데 10%가 중요하더라. 경과비율은 알파 값은 10%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지금 40% 지금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40%고 10%다. 그리고 이거는 경과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는 경과비율 10%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일부 범위의 경우는 비례보상을 적용한다. 이게 중요하죠. 중요하다. 그리고 준비 생산비에서 밑에 나오죠. 요거는 10%다. 그리고 나머지 딸들은 40%다. 40%. 다만 국화, 백합, 카네이션, 제지라 재배는 꺾었기 때문에 20%다. 반을 꺾었기 때문에 20%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국화라고 하면 40%죠. 국화는 40%가 준비기 생산비 개수 알파가 40%인데 문제에서 제재라 재배일 때만 반으로 꺾어서 20%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해버리면 이 부분은 어려울 것은 없다.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확기 중일 때 수확 종료일까지 수확 일수라면 국화, 수박, 멜론의 경과 비율은 1로 무조건 확정입니다. 확정. 왜냐하면 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화, 수박, 멜론 이거는 수확기 중일 때 수확기 중이다 해서 그래서 중참으로 멜국수 한 그릇 멜국수 한 그릇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고 이 품목 멜론, 국화, 수박일 때는 1을 적용하더라. 수확기 중일 때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설작물별 표준 생장 일수 및 표준 수확 일수 이거 암기를 하는 게 좋지만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오면 틀린다 생각하시고 요거는 암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표가 있단 말이죠. 생표가 있단 말이에요. 표준 생장 일수는 주겠죠. 생장 일수를 25일을 주었을 때 이건 주어지는 값이죠. 표준 생장 일수를 암기를 안 했다 했을 때 이게 뭐가 들어오니? 이거는 딱 떨어지는 50일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수까지 시험이 나왔습니다. 한 번 딱 나왔기 때문에 이걸 다 암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딱딱 떨어지는 것. 우리가 흔히 먹는 딸기는 딸구 90일, 표준 수확일수 182일 요 정도만 암기를 하시고 100일인 것,
수박일 때 일반 수박일 때 100일, 그 다음에 멜론 100일 딱딱 떨어지는 것 중심으로만 눈여겨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시험 공부하는 요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한번 주어지지 않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하면 좋죠. 근데 우리가 기억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 수준에서 나왔을 때 감으로 찍는 요 부분이 더 유력하지 않을까. 왜? 11번 시험에서 딱 한 번 나왔다고 하는 것은 10%인데 그것 때문에 다 암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딸기 91, 181은 딸기는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그 채소다 과일이다 보니까 이거는 기억을 하자. 100일, 100일 이렇게 눈여겨보는 것이 공부 요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피해율이다 하는 것은 이거는 무게를 잴 수 없기 때문에, 무게를 잴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생산비 보장 바짝물에서 바짝물을 갖죠. 바짝물이라고 하는 것은 평수 미평의 수확량을 갖다 무게를 잰단 말이죠. 무게를 재기가 힘든 파트가 바로 생산비 보장 바짝물이다. 무게를 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몰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왜? 다 주거든요. 피해율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 비율, 즉 전체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이때가 1000제곱미터인데 피해를 600제곱미터 입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피해율은 1000분의 600이 되겠죠. 60% 피해를 입었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손해 정도 비율이, 그죠? 그래서 10% 단위로 50% 나왔으면 60%지만 이거는 30%로 확정되는 것이 피해율이 맞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면, 그래서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이걸 묻는구나 라고 해서 대관소찰로 딱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피해율은 피해 비율, 얼마나 피해 입었지, 대관이죠. 크게 숲을 보는 거죠. 대관이고 소찰, 손해정도 비율은 직접 평가사가 보면서 손해정도 비율을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1- 미보상 비율, 항상 요거는 피해를 구할 때는 미보상 비율이 주어지면 그만큼 공제를 해야 되겠죠. 1이라고 하는 의미는 100%라는 뜻이죠. 그래서 1- 미보상 비율이 10%만, 0.1을 90%만 피해율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손해 정도와 손해 정도 비율은 뜻이 다르다. 손해 정도 눈으로, 이거는 눈으로 보는 거다. 그래서 손해 정도가 5%다 했을 때 이거는 손해 정도 비율은 10%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 단위로 이렇게 된다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작년까지는 20%였죠. 그러니까 10% 단위로 한다. 피해 비율은 재배면적분의 피해면 주어지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상기 산출에 따라 계산된 생산보험금 곱하기 보험가입 금액 피해 작물 다리 면적당, 요거는 바로 비례보상의 뜻입니다. 이것이 비례보상이 올해는 출제가 유력하다. 비례보상의 출제가 유력하다. 다 구하고 난 뒤에 제일 뒤에는 보험가액이죠. 원래 가액이 얼만데 보험가입 금액은 그 중에서 1000만원만 가입을 했다. 요 뜻이죠.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 작물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얼마지? 다 주어지는 값이죠. 피해 작물의 재배 면적이 얼마지? 재배 면적이 1000제곱미터 있다. 1000제곱미터에서 15,000원이다. 15,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요걸 가입을 몸값인데, 내가 100만원만 가입해 놓고, 예를 들어서 500만원, 최소 가입이 500만원이니까, 500만원을 가입해 놓고 전부 다 피해가 보상이 달라 하면 안 되죠. 일부 보험이 존재한단 말이죠. 이거는 일부 보험이다 라고 메모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일부 보험이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출제가 유력하기 때문에 일부 보험이 나올 거다. 그래서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피해작물 단위 면적당 보장상이 얼마고 피해 작물의 재배 면적이 얼마지? 그래서 1000제곱미터의 재배 면적에서 15,000원인데 가입 이것밖에 안 했어? 요걸 우리가 앞에서 구한 값에서, 그죠? 구한 값에서 이렇게 비례 보상을 해준다. 이게 기출문제에서 제가 응용을 해서 출제를 해놨습니다. 예, 그걸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버섯작물. 버섯작물 어렵지 않습니다. 표고버섯도 주어지는 값은 그 표고버섯의 원목수죠. 그래서 예로부터 본이라고 했죠. 본. 나무를, 이건 참나무죠. 원목재비니까 참나무다. 참나무. 참나무의 원목수죠. 원목수. 몇 개지?
원목이 300개 하면 300개 본이라고 합니다. 본 곱하기 그 하나 하는데 12,000이다. 12,000 곱하면 되죠. 그리고 피해율을 해버리면 보험금 지급 개선이 되죠. 요것이 10만원을 초과할 때만 준다. 피해율은 대간 소찰로 보시면 됩니다. 조건을 기출문제 풀어보면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듣고 문제에서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만 알면 이 부분은 아무 애로사항이 없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도 경과비율 재배봉지 이렇게 쭉 해놓고 잔경피 병자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경과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1 알파 곱하기 생표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톱밥 배치일 경우죠. 톱밥 배치일 경우 원목일 때는 경과비율이 없죠. 원목 자체가 5년 지나면 그 다음에 새로 교체하다 보니까 이거는 없습니다. 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톱밥 배치일 경우는 톱밥 배치다 하는 의미는 원목을 하는데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톱밥 배치 비닐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안에다가 톱밥을 집어넣어서 톱밥을 집어넣었다 해서 이것을 톱밥 배치 재배다. 표고버섯 키울 때 여기다가 나무처럼 만든 거죠. 비닐로서 1마의 수표 똑같은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험금 지급 사유 느타리버섯 똑같습니다. 그죠? 느타리버섯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느타리버섯 그 다음에 병재배일 때 경과비율은 88.7%를 적용한다. 이 부분은 암기는 우선순을 2순을 돌리기 바랍니다. 제가 꼭 암기하라는 것만 경과비율도 고추 브로콜리 등 중요한 품목 외에는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조금 암기하는 게 좀 좋지만 암기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요거는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암기가 되시는 분만 암기하시고 주어질 거다. 한 90% 내외인데 88.7% 91.7% 암기하시면 좋다 하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원래의 식인 장경피 병자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기 생사비 개수 표고버섯에서 톱밥 배치일 때 81.3% 기억을 하면 좋다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손해정도 비율인데 손해정도 비율은 가로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50%와 100%에서 결정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손해정도 비율은 왜 그러냐? 이거는 요거죠. 톱밥 배치일 때만. 이 지금 설명은 톱밥 배치일 때입니다. 톱밥 배치일 때 설명이 돼요. 톱밥 배치는 비닐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닐이 몇 군데 떨어졌을 때 한 군데 떨어져서 안에서 톱밥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피해율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많이 흘렀다 싶을 때는 50%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서너 군데 터져 가지고 두룩 톱밥이 쫙 흩어져 버리면 그럼 100%에서 결정한다. 요거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꼭 알아야 되는 건 표준 생장일수가 중요하죠. 느타리버섯 표준 생장일수는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에서 느타리다 했을 때 리자로 끝나는 게 우리나라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친다 해서 양다리다 해서 1년 중에서 2월달에 양다리를 걸치죠. 어떤 때는 28일, 어떤 때는 29일이니까.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는 28일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표고버섯은 약 90일. 그래서 표준 생장일수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자. 양송이버섯은 30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정도 비율은 이게 업무방법서에 보니까 이게 다 미처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손해정도 비율을 20% 단위할 건가, 또 이 과목 부분도 10% 단위 하면, 그래서 이거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나오면 무조건 10% 단위 하는 걸로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부담금은 최소 자기부담금은 30만원에서 100만원. 그 다음에 피복제 단독 사고일 때는 10만원에서 30만원. 그죠?
이럴 때 구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30만원인가 100만원이다. 그래서 이는 먼저 손해액이 800만원이다 했을 때 정해진다면, 손해액이 800만원일 때 자기부담금은 이것의 10%인 8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1200만원이다 했을 때 여기에 10% 먼저 구해보면 120만원이 되죠. 1200만원 10% 120만원인데 이때 120만원 아니고 최소 30만원이니까 최대 100만원이니까 이거는 100만원으로 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80만원이 사고 났다. 80만원 사고 났으면 이는 8만원이에요. 10%를 먼저 구해야 돼. 8만원이 자기 부담금인데 이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다. 그래서 이 8만원은 30만원이 된다. 단 시험에서 피복제 단독사고라는 말이 있을 때, 피복제가 단독사고, 즉 비닐이 찢어졌을 때는 자기부담금이 10만원, 30만원이다. 똑같이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이게 중요하죠. 단지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고 여기에 보면 1동, 2동, 3동이 있으면 전체에서 자기부담금은 최대 100만원 한도로 구성이 됩니다. 요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화재 손해시는 자기부담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약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소손해 면적 중요하죠. 이는 나올 수가 있다. 소손해 면적은 보장하는 재해로 한 사고당 생산인 보험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손해 면적이죠. 소손해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하지 않는 손해. 화재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화재고, 그 다음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요거다 해서 쓱 봐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화재 대물 배상 책임. 이 특약은 화재 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재 대물 배상 책임은 내가 불이 났을 때 옆집으로 옮겨 붙었을 때 주는 보장이기 때문에 요거는 화재보험을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재보험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가입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총 정리를 하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 번 정도는 읽어 두시고 나머지 예상 문제집에서 핵심 키포인트와 그 다음에 업무방법서의 주요 내용을 다시 간추려 놨기 때문에 그것만 공부하면 80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